본격적으로 소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단어 아주 간단한 단어예요. 레이디버드법입니다. 레이디버드법. 네. 이 레이디버드법이 뭐냐 그럼 지금 오늘 나 뭔지 알았어. 그럼 봉우리 얘기해 봐요. 이게 김건희법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김건희법에 대해서 말이 많아지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도 영부인 이름을 딴 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레이디버드법입니다. 이게 36대 미국 대통령 존슨 대통령의 부인 레이디버드 존슨, 이 사람이 이제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 간판 규제, 그리고 자생식물 심도록 이 사람이 원래 환경보호 운동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죽은 다음에도 환경 운동하다가 훈장도 여러 개 받으셨고요. 그분 때문에 생겨난 법이라고 해서 이제 레이디버드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러니까 김건희법도 아무 문제가 없다. 네. 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근데 제가 약간 야고르게 그 대한뉴스에서 아니 세상에 영부인 이름을 딴 법이 어딨어? 라고 했는데 하나 나왔잖아요. 네. 약간 짜증났어요. 그래서 반박당한 기분이야. 있기는 있었네. 예. 물론 급은 달라요. 좀 김건희 여사한테 좀 미안한 다르죠. 말입니다만 그리고 그것도 이제 별칭이죠. 법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법의 이름이 레이디버드법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고속도로 환경 규제법이죠. 음. 예. 근데 거기에 별칭을 레이디버드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이봉우의 별칭으로 봉우리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지만 저 사람이 어디 들어갈 때 뭐 입국 심사했다가 봉우리라고 적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미국 들어갈 땐 봉우리라고 적어야 되나? 그렇네. 그리고 또 하나 개고기 식용 금지 법안인데 저 이 법안에 대해서도 약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근데 제 주변에 지금은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고기의 종류가 많이 늘어났어요. 세대가 또 바뀌면서. 양고기도 들어와서 대중화됐죠. 그리고 뭐 온갖 종류의 뭐 닭고기 레시피 뭐 여러 가지 뭐 돼지고기 뭐 다양하게 먹는 법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이제 개고기를 찾아다니면서 먹는 사람도 네. 별로 안 돼요. 네. 저도 제 동년배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애초에 그냥 내버려 둬도 이제 거의 사멸하는 분위기거든요. 사장되는 분위기. 네. 최초에 상암동에 방송국이 들어왔을 때 거기 개고기집이 한 3-4개 있었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방송국 고위층들 그렇죠. 중에 옛날 어르신들 많이 네. 계시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 다 퇴직하고 나니까 개고기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없어졌어 그래. 그러니까 양고기집으로 바뀌고 오리고기집으로 바뀌고 막 이렇게 됐는데 저는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법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의문부터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법 김건희 법이라는 것이 개고기 식용 반대 금지법인데 이 법안 자체가 정말로 이 시점에 필요해서 만들어진 법안인가 아니면 김건희법이라는 별칭을 붙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인가 예. 라는 점이 일단 먼저 의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 제가 어디 가서 말싸움으로 지는 거 진짜 짜증나는데 이 반론이 생겨버렸잖아요. 있기는 있잖아. 그래서 교수님한테 대응 논리를 좀 세워주십사. 아니 왜 그렇게 얘기했어? 부주의했어요. 아니 국민의힘이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게 레이디버드법만 아니고 한 2개 더 됐어요 사례를. 박대출 의원이. 예. 뭐 질 바이든 아니 여사도. 그게 별칭이니까 어차피 부르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많이 늘어나요.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영부인이 실제로 사회활동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이른바 캠페인 같은 것을 많이 벌이는 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생긴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거를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른들. 음. 예. 그게 사례다 아니다가 뭐가 이렇게 중요해.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짧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얘기한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누구 사람 이름을 붙인 법은요 대부분 피해자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민식이법이라든지 예. 뭐 그래서 저는 과연 다른 나라가 그런 게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부분 포인트예요. 음. 그래서 영부인의 이름을 붙인 법이 있느냐 없냐가 아니라 네. 왜 김건희법이라고 붙이려고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렇지. 거지. 네네네. 그러니까 그 의도 자체가 실제로 무슨 엄청난 캠페인을 벌여왔어요? 아니잖아. 네. 그냥 강아지랑 사진 되게 많이 찍으셨어요. 이분들은 갑자기 대통령 된 분들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갑자기 이제 대통령도 아니고 물론 정계에 오래 사람은. 계시던 분이 아니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 속의 어떤 자신의 가치관이나 이런 걸 투영해서 운동에 오래 종사해온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리고 제2부속실도 없애버렸고 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부인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없죠. 네. 제2 부속실이 없어지면서 네. 아예 그런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 할 수 버렸잖아요. 없죠. 그거는 네. 사실은 상당히 안 좋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공식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서 그 개인이 한두 번 얘기한 거 가지고 네.
만약에 법이 만들어줘도 그것도 웃긴 거고. 네, 네. 예. 음. 그리고 그거를 이름을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이겠다라고 하는 것도 웃긴 거고. 그럼 지금까지 그걸 위해서 만약에 활동해왔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맞아. 지금까지 정말 그 직접 가서 강아지들 개농장 가가지고 구출하시고 네. 유기견들 보호해주시고 이런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의 노력은 다 그냥 김건희법이라는 이름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 그런 법으로 그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네. 그 이름이 굳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게 맞죠. 그 이름이 도대체 붙인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교수님 이것도 궁금해요. 가령 그러니까 어떤 그래도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법에다가 레이디버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이자라는 게 국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려면 네. 일단 그 사람의 살아온 생애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점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남편이 정계에 있을 때부터 꾸준하게 이런 활동을 해왔다라는 네. 게 증명이 되면 대중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텐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지점은 김건희 씨가 벌인 활동이 워낙 많아요. 너무 많잖아. 사실 뭐 개고기 보호만 얘기했습니까? 다른 것도 엄청 많이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개고기 반대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분이 나는 어디서 강아지랑 사진 찍은 거 말고 네. 딱히 동물 보호를 위해서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뭐 있는데 제가 못 봤다라면은 뭐 미안하게 됐습니다. 네, 그거는. 8월 31일인가 음. 그 개식용 반대를 오랫동안 해왔던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어요. 네. 네. 네, 거기서도 발언을 한 바가 있으니까 음. 이제 그거 가지고 사실 국민의힘은 이번에 또 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도 네. 갑자기 이렇게 영분이 된 다음에 기자회견 몇 번을 했다고 해도 사실 개식용 반대를 오랫동안 추진해온 시민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때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다가 특히 정당 같은 경우에 근데 김건희 여사가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법안 발의까지 한다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그런 부분 아닐까. 한 물론 유명 인사가 네. 유명 인사가 뭐 철학적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애초부터 있어서 너 언제부터 그랬냐. 예를 들면 정우성 씨가 난민 활동 같은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네 안방에다 받아라라고 네. 얘기하는 방식으로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당연하죠. 예, 유명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깨달아서 음. 비교적 짧은 기간에 활동하면서도 진심으로 활동을 해서 자신의 선한 영향력이 네. 이런 입법 활동에까지 이르도록 도움을 하고 주고 운동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질투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건 웃기죠. 네, 예. 네. 이런 맥락이 전혀 아니라 너무 뜬금없잖아. 갑자기. 벌인 캠페인이라고 하는 건 일관된 어떤 가치관과 거기에 맞는 활동들이 이제 결합이 돼야 되는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쇼핑이에요, 쇼핑. 이것도 한번 해보고 자기가 저것도 한번 해보고. 좋아 보이는 그냥 좀 거. 있어 보이는 네. 거, 약간 왜 까마귀가 반짝이는 거 보면 물어오듯이 아, 네. 그냥 뭔가 폼나 보이는 거, 제가 외식한다 그랬죠. 이렇게 또 튀어 보이는 거, 나 잘나 보이는 거 이런 거 툭툭툭툭 건드리는 거라고. 그리고 그것들 사이 연관성도 별로 좀 보이지 않아요. 이런 걸 캠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냐고, 운동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 일단 너무 짧은 기간이었고 예. 짧은 기간이면 감안하더라도 이분이 진정성 있는 활동을 보여준 적이 없고 예. 그 진정성 없는 활동 중에 하나가 오늘 또 쪽방촌에 갔었거든요. 오늘이 아니죠. 언제야? 13일 어제군요. 어제인가? 어제 어제가 맞습니다. 맞지. 13일에 쪽방촌을 찾아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추석 선물을 전했어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본인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네. 본인이 개인 자격으로 챙긴 게 아니잖아요. 네. 이분 이때 들고 간 선물 세트도요. 이거 사랑의 열매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준비한 선물도 아니에요. 그 정말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요. 갑자기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우산을 씌워야 되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만 투명 우산을 쓰고 있어요. 사진 잘 찍히려고. 네. 우산이 얼굴을 가리면 안 되니까 네. 김건희 여사와 그 옆에 바로 걸어가는 분, 그러니까 한 샷에 당기는 분 있죠. 두 분만 투명 우산을 쓰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이분의 그런 쇼핑 자세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 우리가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건 없는데, 그러니까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유니세프를 통해서 이제 오랜 동안 봉사활동 해온 거를 이제 대중들이 봐왔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개고기 식용 반대 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것 때문에 생계 타격을 받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아무리 개고기 식당 산업이 하시는 분들. 사원길이라고는 해도. 네. 근데 또 그런 것에 대한 우려나 목소리는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뜬금없는 것도 문제고 네. 일관성이 없는 것도 문제고 네. 뭔가 쇼핑하듯이 하는 것도 문제고. 네. 그렇죠? 근데 더 이제 중요한 문제는 네.
저는 이 활동이 말씀처럼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여론 상황이라는 거 알잖아요. 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극히 낮고 네.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내조에만 힘쓰겠다라고 네. 후보 시절에 스스로 선언한 바도 있었고 예. 그리고 뭔가가 움직일 때마다 거기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심지어 지지층 내부에서도 네. 사실은 혼란이나 혼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마이너스 손이라는 얘기거든요. 역 마이너스 손. 네. 예. 그러니까 지지율 브레이커라는 말이 많았어요 예. 그동안. 그러니까 아마도 사실은 그 지금의 정부나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되는 인물이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처음부터 뒤집을 생각으로 아예 뭔가 자신의 이미지를 뭐 세탁을 하려면 하든 아니면 진심을 보여주든 네. 차근차근 풀어가야지. 네.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 뿅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다 깨끗하게 해결된 것처럼. 아 그렇죠. 그 다른 어디죠? 갔다가 명품 쇼핑하다가 걸린 데가 예. 리투아니아. 예. 아, 리투아니아 갔다가 그 얘기도 또 아무 네. 반응도 없다가 그러니까 그냥 뿅.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잔 감정들이 남아 있는데. 네. 그러면 되게 화가 나잖아요. 마치 우리 밀양에서 있는 것처럼 아 맞아. 내 우리 죄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에서 다 씻겼고. 예. 그러니까 그 다 불편한 사람 앞에 가가지고 해맑게 웃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무시하는 것 같아. 아 이런 행동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인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위해서 전혀 좋은 행동이 아니고. 아니죠. 만약에 정말 자기가 바라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싶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드리워진 이미지를 처음부터 좀 개선하고 싶다면 네. 수순을 밟아야지. 용서받는 수순을. 예.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2부속실을 다시 해서 공식으로 관리받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부여받는다면 지금까지 영부인이 해왔던 그런 식의 역할들에 차근차근 최대한 주변 어떤 사람들과 논의해서 해나가겠다.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종류의 외교, 다른 종류의 어떤 활동들 네.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다. 라는 식으로 동의를 구하고 예. 뭔가 마음을 풀어가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만 맑은 얼굴로 나타나가지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을 딱 해버리면 그 주목을 받은 행사라든가 주목을 받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훼손되지. 아 그렇게 이용당한. 반가울까 그게? 아 그러니까 저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툭 하고 나타나서 그냥 개고기 식용 반대라는 그런 그냥 누가 봐도 대충 옳아 보이는 가치를 하나 툭 던지면 사람들이 우리가 다 잊어버린 줄 알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거구나 지금 네, 이렇게.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 이분 지금 뭐 여기저기서 이분이 정치를 하려고 지금 빌드업 중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건 뭐 그냥 교수님 개인 사견을 그냥 여쭙는 건데 이분 정말로 정치할 것 같으세요? 저는 그 가능성을 봉쇄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행동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 문법하고 너무 다르고 네. 이 지금의 정부가 네. 그리고 각각의 개개인들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바가 네. 우리가 예전에 상식 논의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상식하고 되게 달라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 그런 빌드업이랑 사람들은 완전히 아마 다르다.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이런 식의 감정들을 갖겠지. 음. 이 정도면은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슬플 거야라든가 네. 미안할 거야라든가 뭐 네. 창피할 거야라든가 네,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염치라고 제가 또 예전에 해시태그 시절에 얘기했던 거 그렇습니다. 이런 염치. 이런 게 사람을 예상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예상을 못하는 대상이에요. 약간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안톤 시거 같은 느낌인가요? 예측 불가능. 그렇죠. 네.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그만의 고유한 논리가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우리가 그 논리를 알 길은 그 논리가 근데 너무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논리이기 때문에 없어.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보통 이 사람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는 연결이 안 되니까 이건 연결이 안 되고 서로 다른 거야라고 생각하는 어느 순간 제가 뚱 하고 연결하고 나타나가지고 이게 연결돼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아, 안 되는 거죠, 그건. 행태 예측이 안 돼. 네. 굳이 얘기하면 그런 불예측적인 측면으로 예측을 하면 그래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까지 예측대로 움직인 적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상식적으로라면 지금 총선 출마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안 맞는데. 예. 아, 뭐 설마 뭐 이제 설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있지만 설마 이번 총선이겠느냐라든가 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네.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봉쇄할 필요는 없는 게 네. 그런 불예측성이 있는 특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소담소담 요거까지만 하고 짧게 끝내도록 하죠. 제가 이제 두 번째 단어는 사실은 단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치권에서도 누군가 단식에 돌입을 하게 되면 이 정치권에서도 움직이는 수순이 보통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기 당 사람들, 뭐 친한 의원들부터 와가지고 건강 챙기세요. 뭐 어지간하면 좀 이제 그만하시고 건강을 찾으시고 같이 우리랑 같이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야당이면 야당, 여당이면 여당에서 옵니다. 음. 당 대표가 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의원이 올 수도 있죠. 와가지고 건강 챙기십시오 하면서 뭐 이제 같이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고 그리고 그러고도 계속 길어지면 이제 뭔가 정부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살짝은 있어요. 예전에는 네. 청와대에서 네. 방문한 적도 있어요. 네. 문재인 청와대 정부 비서실에서 때였나? 많이 네. 방문했었죠. 네. 근데 이것 역시 상식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음. 이재명 대표가 오늘자로 15일째인가요? 15일째 단식에 위험하다고 들어갔고 그러죠. 이제는. 예. 지금 이제 생명이 위험해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검찰에서는 여전히 불러대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그냥 뭐 서신을 하나 보냈다 그랬나요? 메시지를 하나 보냈죠, 네. 그냥. 네. 그냥 말로 했죠. 네, 말로. 찾아가지 않고. 예. 그리고 사실 지난주 한 목요일이었나 그때만 해도 아 단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의도적으로 좀 조롱하기도 했죠. 그 태영호 의원도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고요. 네. 네. 이거 역시 상식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태영호 의원의 그 케이스는 진짜로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아, 거기 가서 얘기할 일이 아니고 상식적이지가 않잖아. 네. 이거 역시 상식적이지가 않아. 그쵸, 일부러. 상식적이지가 않잖아. 일부러 네. 간 거죠, 사실. 네. 이거 말 그대로 그냥 주목받기 위해서 네. 간 행동이고 이거 네. 사실은 김건희 여사 행동하고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하고. 아. 네. 사실 그렇게 해도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그 눈에 띄는 행동을 그렇게 해야 이제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네. 그런 좀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네. 남들은 흔히 상식적으로는 그런 행동을 안 하고 네. 일반적인 어떤 염치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안 할 행동들을 한다는 것 놀라움이 있다는 건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란 얘기지. 네. 근데 결국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음. 국민들 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예. 그럼 이걸 좋아할 만한 사람에게 내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서고 그렇죠. 사실 공천을 앞두고 이걸 보여줄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네, 예. 사실 근데 이것도 대통령한테 보여준다는 원래 것도 공천권이 비상식적인 거야. 대통령한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손에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저는 그 행동에 더 다른 그 더 악랄한 점이 뭐가 있다고 보냐면 예. 단식하는 사람의 단식의 진지함 아. 을 망치는 행동이거든요. 네, 예. 저는 논란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 단식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따져 물었으니까. 네. 네. 논란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식이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네, 그렇죠. 단식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그래도 나름대로 엄중한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아무리 지금 정치가 망가졌다고 하더라도요. 음. 그거를 훼손시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뻔히 보인 거거든요. 그건 또. 음. 그거 훼손시키겠다. 나 잘했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어떤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 의미 따위는 그냥 짓밟아 버리고 나 잘했죠? 그 위로 덮어 버리는 거고요. 네. 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기 전날 뭐 회를 먹었다. 뭐 이런 후쿠시마 진짜 수산물 너무한 걱정하더니 거예요. 회는 왜 먹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역시 그 단식의 의미를 그렇죠. 퇴색시키기 위한, 네. 네. 조롱하기 위한. 예. 그러니까 점점 그래 온 건 사실이긴 해요. 예전 정부에서 뭐 삭발 투쟁했다든가 그쪽 이제 그 당시 자유한국당 네. 당수부터 해가지고 예. 당수가 아니라 대표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반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예. 근데 그래도 그거는 사적 영역이었고 공개적 발언의 영역은 되도록이면 아니었고 물론 그렇죠. 냉소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부터도 이미 이제 그래 우리나라 정치가 원래 이런 식의 이제 금도란 금도는 죄다 다 깨져 나가는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었던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액션으로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아, 이렇게 대놓고 조롱하진 않았다라는. 네. 네. 나와가지고 진짜 민망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태영호 의원의 행동이라든가 네. 아니면 대놓고 하는 그런 발언들이라든가 네. 회 먹는다 이런 것들은 만약에 신경을 썼었다면 네.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도 이를테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이 회 먹는 행위가 겹쳐 일어나면서 어떤 이미지로 비칠까를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네. 착하든 안 착하든 네, 네, 네. 떠나서 네. 이른바 정무적 감각이죠. 그게 완전히 싸그리 사라졌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아. 그리고 그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착각하거나 네. 아니면 자기가 굉장히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까지가 일배적 사고지 이게. 그럼 그쪽 지지층만 잡겠다는 얘기네요. 아니면 아예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거나. 그쪽 지지층 얘기에 그중에 그쪽 지지층 중에서도 좀 이상한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있는 거지. 그들로부터 박수만 받고 극단적인 있는 사람들. 그 유튜버 같은. 네. 그 사람이 그런데 의외로 갇히면요, 되게 사람의 범위라는 게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네. 그리고 되게 확증 편향도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 잘 안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네. 의외로 되게 작은 그룹 안에 갇혀요. 말도 몇몇 사람한테뿐이 안 듣고 네, 네. 반응도 몇몇 사람의 것만 체크해. 어. 네. 그러다가 이제 음악 망하고 이제 영화 망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정치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끼리는 되게 아이고 이거 야, 묘수인데 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법이 사실 정부 여당의 어법이 점점
그런 극우 유튜버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홍범도 흉상 논란에서 그러니까요. 네. 김기현 대표가 그저께인가요? 그 이제 직접 축하해주기도 했던 무슨 문화자유연대인가? 아 문화자유연대. 네, 거기 단체는 주장하는 걸 보니까 아주 아나키스트던데요? 자유문화행동연대였나 뭐. 네. 네. 이순신도 세종대왕도 필요 없대. 필요 없대. 좋은 사람은 다 몰아내야 된다는 그리고 거야. 이거 논란인데요. 그랬더니 개돼지들한테는 어려운 얘기래. 아, 난 그 말이 너무 대단합니다. 야, 이렇게 말할 수 여당의 있다는 대표가 거. 직접 축전을 보냈는데 그런 단체가 그러니까 그런 여당의 대표 그 김기현 대표만 참석한 게 아니거든요. 그 축하하는 자리에 예. 몇몇 여당 지도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여당의 어법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는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도 그런 어법이 나올 정도면 예. 그 세계에 지금 어느 정도 이미 갇혀 있다는 게 좀 확실해지는 거죠. 사실 정치인이라는 게 대중의 흐름에 가장 민감해야 되는 그럼요. 사람이고 네. 대중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소위 우리 그 이제 김기현 대표가 말했던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많아졌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난 아직까지 모르겠어. 음.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뭐야 그럼? 그냥 연예인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개념 연예인이란 말을 쓰니까 네. 그거를 또 이제 네. 말을 뒤집는다고 앞에 네, 개념을 나름 붙인 거죠. 어느 개념 유의를 없는 한 개념 거예요. 연예인. 네. 네. 그러니까 막 깨인 척은 하지만 사실은 개념 없는 애들이라고 네. 얘기한 거죠. 네. 이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오염수에 관심 없는 사람조차도 아니 뭘 그렇다고 가수한테 정치인이 여당 그렇지. 대표가 어. 뭘 저렇게까지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제 네. 약간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선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멘탈리티, 마음 상태 자체가 되게 병리적이라는 거예요. 네.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지도 않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아니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효리 김윤아 씨, 씨한테. 김윤아 뭐 이런 사람을 찍에다가 네. 거기다가 왜 공개 저격하는 행동을 하지? 도대체 무슨 동력이야? 네. 아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네. 막상 김윤아 씨는 자기 트위터로 얘기를 올릴 때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걱정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당 대표라는 자가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당 대표라는 자가 이걸 굳이 거명해서 얘기하는 게 네. 나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렇죠. 일이다. 왜냐면 이거 당 대표라는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 그치. 다른 의원이 그냥 얘기했으면 네. 해프닝쯤으로 지나갔을 텐데 네. 이게 당 대표가 얘기했거든요. 예. 이게 무슨 당론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지. 청년 최고위원도 얘기했습니다. 네, 네. 장해찬.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동떨어지고 뜬금없는 건데 네, 네. 효과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 얘기는 그거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정 그룹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있다는 거고 그들이 현재 우리나라 정부 여당의 권력의 중심부에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극우 유튜브든 어디든 간에. 야. 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마치 예전에 그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인 낸시 여사가 점성술사의 말을 들었던 것. 예. 그리고 그게 침실을 거쳐서 미국 정치에 만약에 연관이 됐었을 가능성. 이거 이상으로 끔찍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몇 번 그동안 해왔던 위험성이 얘기를 해왔던 위험성인데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지금 권력이 굴러가고 있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다수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이게 정부와 여당의 입을 통해서 이게 확성기가 돼버리고 또 언론이 또 워낙 많이 그거를 옹호해주고 받아 써주다 보니까 마치 이게 다수 여론인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도 뭐 저게 맞는갑네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게 내가 생각하고 가장 걱정되는 내가 부분이에요. 생각했던 지점은 이거거든요. 김기현 당대표가 원래 판사 출신이에요. 네. 맞아요. 예. 판사 출신이었고 단 2년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풀리면 삼중 수소를 통해서 암 발병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그렇죠. 위험이 예. 있다. 모든 걸 걸어서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지점은 이분은 지금 내심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공천도 걸려 있고 사실 지금 여의도에서 들리는 말로는 이분이 울산을 원한대요. 예. 예, 근데 울산을 자기한테 줄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과장된 액팅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예. 그러니까 내심 알면서 액팅을 하고 있는 거냐. 예. 아니면 아예 그냥 그 중심에서 한 2년 있다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냐. 예. 뭐둘 물론- 다겠죠. 네, 물론 그거는 그 사람이 돼야 알 수 있는 문제겠으나 아니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사고방식에 일대 혁신이 있기 전에는 2년 전에 자기가 했던 말을 고스란히 뒤집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김기현 당대표 될 때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도 물론 이제 윤심을 받았지만 네네네. 그렇게까지 막 극단적인 사람 아니고 맞아요. 그런 얘기 있었죠. 예. 나름대로 뒤에서는 이렇게 딱 그 협치나 이런 것도 좀 하고 사람이 되게 좀 합리적이고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몰라요. 개인의 성격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와중에 개인의 성격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그래서 윤심을 받아서 당대표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갑자기 당대표 딱 되고 난 다음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다? 안 될 거라는 게 뻔히 알았던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당 대표라도 작살내는 그런 권력의 어떤 형태들을 보면 네. 유출도 됐습니다만 네. 3개월짜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예. 그런 상태라면 뻔히 알거든요. 예. 네. 그럼 그리고 나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저는 이게 뭐 처음에는 그냥 에이 그래 이게 내 잘난 맛에 내가 이렇게 그래 결국은 내가 속이는 거야. 제가 나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네. 결국은 내가 더 이기는 놈이야. 내가 네. 잘하는 놈이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아.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다라고 아. 생각했을 수 있으니까. 아.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교수님 의견에 전혀 동조하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내가 정준일 속여 먹고 있는 거야. 속여 지금. 먹고 있는 거지. 저 아무것도 몰라 지금 막. 결국 내 손에서 당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그렇지. 뭐 여기서 댓글 막 보면서 막 야 니들 내가 막 밑에서 기는 거 맞지? 뭐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할게요. 전 그렇게 거짓말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네. 서로 그렇게 생각했다고도 하더라도요. 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네. 자신이 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철저히 나는 이런 연기를 하겠어. 네. 라는 삶으로 못 살아요. 안 되죠 그게. 못 삽니다 절대. 예, 찌걱거릴 수밖에 잠깐은 없고요. 해도 네. 잠깐은 할 수 있죠. 잠깐은 네. 해도 거짓말도 원래 생각이 있는데 거짓말만 내내 하는 사람 그거는 정신 이상자거나 그게 힘들어 네. 그렇게 예, 하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네. 예,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 세계 자체가. 네. 그러면 지금의 이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오염 당했다는 얘기. 마음이- 앞에 거 까먹은 거야. 내가 원래 어디 서 있었는지 까먹은 네, 거야. 이미 마음이 일단 지금 눈앞에 울산이라는 이름의 공천이라는 이름의 권력을 잡는데 지금 오로지 터널 비전이군요. 그리고 또 윤심에 그러니까 아,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기조를 완전히 내면화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굳이 말하면 연기에 의해서 잡아먹힌 그렇지. 배우예요. 야 메소드네. 왜 지나치게 연기에 몰입하다 보면 네. 연기가 그 개인을 잡아먹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예. 못 빠져나온다 못 그러잖아요. 빠져나온다 예. 그러잖아요. 예. 최민식 굳이 좋게 씨가.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예. 굳이 좋게 표현하면 그런 거고. 너무 좋게 표현하신 예. 것 같은데. 융이라는 사람이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융의 그 페르소나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네네네네. 그리스 시대에 썼던 가면, 그러니까 가면. 토인들이 썼던 가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의미하고 가깝다고. 네. 근데 그 가면을 오래 쓰다 보면 그리고 자주 쓰다 보면 가면이 얼굴을 파고 들어간다 그랬죠. 예. 예, 파먹어. 어. 이게 내가 되는 거야. 예. 얘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나를 이제 지배하는 거죠. 벗으려고도 벗을 수가 없어. 네. 예. 일체화가 되죠. 네. 저는 이 단계 왔다고 봐요. 아. 지금 여당 정치인의 상당수가 네. 뭐 총선 이후면 상당히 바뀔 거고 뭐 아마 그때 되면 달라지고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다른 권력 때문에 또 한 번 그냥 변신할 그렇지. 뿐이지. 또 다른 가면을 예, 정신 찾는 똑바로 거지. 차리고 있다가 네. 이제 와서 내가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듣지 않는다. 한다. 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억을 똑똑하게 유지한 채 하는 행동은 절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보면은 사실 우리가 막 좀 흔한 말로 초심을 유지하는 의원을 보기 힘들다. 뭐 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쉽게 하는데 사실 정치인은 가면을 바꿔 쓰는 것도 능력인 거예요. 그럼요. 예. 네, 사안마다 또 정치 상황이 바뀔 때마다 사실 바꿔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사실 그 하나의 가면에 먹혀버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자기가 중심이 딱 잡혀 있고 그냥 자기 일 잘하면 그리고 그걸로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낼 줄 아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퍼포먼스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굳이 가면까지 안 쓰고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기대했으면 좀 예, 다 어느 정도는 다 제가 너무 가면을 많은 쓰고. 거. 자, 이런 예. 비유를 해볼게요. 네. 그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당을 만들 때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맞아요. 자신의 정치 선택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많은 사람이 변절이라고 비난을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금융실명제하고 어쨌든 저기 하나회 숙청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호랑이 잡으려고 들어갔나 보다. 진짜. 안 그랬으면 대통령 되기 힘들었을 테니까. 그치, 멋있었어. 그런 생각에 사람들이 잠시 났죠. 예. 저는 그게 바로 기억이 딱 거기까지가 기억이 남은 것 같아. 군대는 나쁜 놈들. 이거. 예. 군발이는 반드시 잡아야 돼. 아, 군사 예. 독재는 진짜로 없어져야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없애야 돼. 예. 그러니까 이 김영삼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도 전두환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 안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그 기억만 아주 강하게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 호랑이한테 먹혔어요 이미. 잘 모르기도 하고 예. 본인 분야가 호랑이한테 아니니까. 먹혀서 네. 예. 호랑이 탈 쓰고 나온 거야. 네. 그냥 호랑이한테 기생하는 기생충 정도가 된 거군요. 그렇죠. 예. 생각 아이디어만 하나 남아 있는 거야. 예. 군발인 때려잡아야 돼. 그러니까 YS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전통, 민주화 정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전통의 하나가 먹혔잖아요. 네.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누가 맞아요. YS계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야 지금? 그러니까. 네. 인정도 안 해줘. 그러니까 이제는 YS계는 사실 사람들 기억에 사라지고 그냥 국민의힘의 일부, 국민의힘 계열 정당 뭐 이렇게 네. 기억에 남아버렸죠. 그 출신이었던 예를 들면 박형준 음. 시장,
아이고 그러네. 그분 한때 우리나라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민사회 그 운동론이라든가 이런 거 국내 권위자 중에 하나였었고, 이런 막 포스트 막시즘이라고 부르는 이제 약간 좌파 정치를 약간 현실에 맞게 변형하는 이제 그런 정치 같은 거, 정치학 같은 거 소개하고 이랬던 중도 좌파 학자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YS가 대부분 이제 채용했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뭐 이재호 씨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 옛날에 운동했던 사람들. 야 근데 그분들 지금 그분들 지금 다 어떻게 돼 있는지 보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호랑이 소굴로 들어가면서 호랑이에 먹혀버린 결과로도 볼 수 먹혔죠. 있는 네. 거죠. 먹혔죠. 그분이 독자적인 세력을 계속 유지했으면 그분들이 YS 계열로 사실은 표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차라리 YS계가 그렇게 이제 호랑이굴 들어가서 호랑이 때려잡고 스스로가 뭐 곰이 되든 여우가 되든 뭐가 돼서 우리나라 그 보수가 네. 적어도 87년 이후의 보수가 되도록 만들면 네. 그렇죠. 헌정 질서를 인정하고 뭐 우파 내지 보수적 이념을 가졌을 때 민주주의 네. 말로만 하는 자유민주주의 말고 네. 실질적인 자유주의와 실질적인 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보수적 견해를 하는 식으로 잡아먹었다면 제가 인정하죠. 그러면 비로소 우리나라의 그 지긋지긋한 망령, 네. 정말 보수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것들이 네, 네, 네. 지배계급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 망령을 떨치는데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했으면 저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먹혔어요. 먹혔고 오히려 민주주의에 굉장히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한 섹터를 한 흐름을 싹 가져다 다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가져다 바쳤구나. 대표적인 게 맞아. 부산 아니야. 호랑이한테. 네. 그 야도라고 불렀던 부산을 그러니까. 먹힌 거 아니에요. 부산, 창원 이 지역은 대표적인 야구인데 그쵸, 그쵸. 사실. 별것 아닌 그냥 영남의 일부로 바뀐 거잖아요. 네. 네. 영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남 패권주의 일부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다양성이 좀 있었던 도시가 바뀌어버린. 그러니까 YS계의 사람들은 사실 YS를 보면서 그 교훈을 얻었겠군요. 일단 내가 호랑이한테 먹힌 한이 있어도 권력을 잡는 게 권력을 일단 잡는 게 센 쪽에 최고- 붙어야 어, 된다. 그거 네. 하나 남은 거예요. 그거 하나 네. 남아버린 네. 거구나. 네. 야 이게 진짜 참 오묘합니다. 음. 그게 왜 시사평론가들이 막 멋있게 하는 얘기 정치는 생물이다 음. 라는 얘기 속으로 들으면서 뭐래 그렇게 따지면 생명이 아닌 게 어딨어 라고 맨날 생각했거든. 예측하기 어렵다를 그냥 네. 하는 말이야.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 정치는 생물 맞네. 음. 진화하네요 자기 스스로. 그렇죠. 진화하는데 진화라는 게 뭐 반드시 발전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예, 예. 되게 단순한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단히 단순한 생물로 바뀐 거죠. 아. 저 근데 단어 하나 생각나서 그러는데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잠깐만요. 지금 봉박신 시간 줄이려고 잡수 쓰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니 진짜 웃긴 단어 아마 들으면 바로 아실 텐데. 뭔데요? 드라마틱한 엑시트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 제가 오늘 라디오에서 이걸 했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드라마틱한 엑시트. 네, 근데 기사도 네. 진짜 웃긴 게 네. 내가 볼 때 기자들도 힘들었을 거야. 네. 드라마틱한 엑시트를 한다고 말하며 여가부 폐지 방침 유지를 약속했다. 드라마틱한 엑시트가 일단 폐지를 당연히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네. 드라마틱한 엑시트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라고. 그래서 네, 기자들이 네. 그랬더니 폐지하는 건 아니고 정치적으로 어려우니까 네. 폐지하는 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역량을 펼치면서 행복하게 엑시트 하도록 하겠다. 더 무슨 말인지 행복하게 공무원들이 엑시트 그만두란 얘기인가? 공무원도 계속 일하고 싶을 텐데. 아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다른 부처로 흡수대가 될 테니까 그 인력이야. 그것도 엑시트다. 예. 어. 근데 그냥 왜 그러니까 패장의 밑에 부하들이 누군가의 졸개나 노예로 찢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끝까지 승리한 어떤 장수 밑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자랑스럽게 그 자부심을 믿고 다른 부처 가겠다 이 얘기지 뭐. 이 말을 왜 썼을까? 굳이 제가 유추해 보면 이래요. 원래 이제 뭐 영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용어로는 그 왜 조직적 퇴각이라는 말은 있거든. 네. 이거 좋네. 조직적 퇴각. 이게 orchestrated retreat인가 이런 표현을 써요. 네. 그게 이제 뭔가 이렇게 서로 이제 딱 작심하고 다 물러나는 거구나. 무질서하지가 아니라 질서 있게 최후의 1인까지 살아남고 네. 그래서 퇴각해서 만나는. 그 덩케르크가 그런 거죠. 예, 덩케르크 조직적 탈출 퇴각의 작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굳이 말하면 조직적 퇴각 내지 그렇죠? 예. 뭐 이 정도면 되잖아요. 그걸 네. 뭐 영어로 쓰든가. 네. 예. 조직적 퇴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급진데요? 충분히 그렇게 하면 알아들었을 것 같아. 차라리 정당화하는데 그 정도 정당화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드라마틱한 엑시트를 얘기하는 게 엑시 플랜이 아마 떠올랐을 거야. 내가 볼 때 고민했을 것 같아. 출구 전략. 출구 전략. 그러니까 여가부가 어차피 폐지가 공약이니까 남은 기간 동안 폐지를 준비하는 자세로 좀
출구 전략을 마련해 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맴돌던 건 출구 전략, 네. 엑시플랜이었을 테고.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조어가 된 거야. 네. 아마 준비한 말이었겠죠. 네. 그러면 플랜자 빼고 이제 엑시트 하겠다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앞에 붙여야지. 멋지게.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뭐 이런 거 붙여야지. 아 극적으로. 근데 예. 아 극적이면 안 되잖아. 안전하게. 네. 그 정도가 돼야지. 그러니까 콩글리시도 뭐 엄청난 콩글리시인데다가 아. 이 사고의 궤적이 그럴 거라는 거야 대충. 아. 엑시플랜만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뭔가 멋진 걸 붙여야 되니까 드라마틱을 붙이고 그걸 자랑스럽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는. 야 그러면은 나중에 그런 거기에는 붙일 수 있겠네요. 뭐 주가 조작 금지. 그것도 범인 이름은 안 붙이는 그렇죠.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아, 네. 네. 그렇지. 예. 어. 아이고 범인이라고. 혐의자라든가. 혐의자라든지 네. 예. 아 예. 아 말을 당황하시네. 우리도 압색 받는 거 아니야?